네, 네,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나노는 10억 분의 1미터예요. 10억 분의 1미터도 과학에서는 아주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과학 수준은 굉장히 미세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0.005미터라고 하는 밀리미터라고 하는 것은 5 마이크로미터인데 5 마이크로미터는 음, 5 마이크로미터는 5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것이 이제 그 가야 되잖아요. 분당 3미터 속도로 18cm를 가는 건데 이 또 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처음 출발해서 24시간이 지나면은 난자와 만날 수가 없어요. 24시간 이내에 가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어, 이게 이제 가는 그 환경이 어떠냐 하면은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 만일에 그 계곡, 그러니까 질이나 자궁에 있는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이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주름의 두께가 1cm? 대략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두께가 한 5mm는 될 거 아니에요. 5mm, 그죠? 두께가 5mm. 두께가 만일에 5mm라면은 0.005mm 정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1000배가 많은 거예요. 1000배. 그럼 만일에 내가 1m짜리 사람이라면은 높이가 1000m예요. 1000m 산을 넘어가야 돼. 1000m 산을 수도 없이 넘어가야 돼. 뭐 자동차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가야 돼. 자기가 막 꼬리쳐 갖고 가야 돼. 만일에 내가 음, 만일에 거리를 봐요. 거리가 보통 한 18cm 내지 20cm예요. 자궁 그 도달해 정자가 가야 되는 길이 18cm. 0.005mm짜리 존재가 만일에 걔가 제 몸처럼 한 사람이라면 한 165cm 정도 되겠죠? 사람의 기준이 165cm잖아요. 네. 만일에 165cm라면은 그게 1650mm예요. 근데 0.005mm를 만일에 165cm라고 본다면 얘가 음, 얼마를 가야 되냐면 59km, 60km를 가야 돼요. 60km. 그러니까 내가 60km를 한 이제 만일에 1650이라고 친다면 165cm인 존재라고 본다면은 산의 높이가 얼마냐면 1000배니까 1650m예요. 1650m. 1650m 되는 큰 산이 막 무수히 펼쳐져 있고 그 중간에는 또 깊은 강들이 엄청 있고 거기에 또 나를 죽이려는 산적들이 사방에 있어요. 나를 죽일 T세포, B세포 막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길을 나는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1650m 산을 홍수 나고 엄청 깊은 강을 막 헤엄쳐 건너고 가다가 저기서 화살 쏘고 막 그래서 갈 때 이미 한 절반 정도는 야, 여러분은 죽는 존재야. 그리고 여러분은 전투 요원. 결국 200개가 200마리의 정자가 도달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 24시간 내에 못 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준비를 해갖고 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겨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얘네들이 그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포가 가지는 공통적인 의식인데 어떤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세포들이 희생을 해요. 많은 세포들이. 예를 들면 우리 피부 있죠. 피부세포. 피부세포는 밑에 기점막에서 세포가 정상세포로 생성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차츰차츰 굉장히 얇은데 한 8단계로 나눠져요. 차츰차츰 각질이 되어지는 과정이 뭐냐 하면은 음 핵이 죽는 거예요, 핵이. 다시 말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버려서 이렇게 피부가 돼 갖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포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에포프토시스라고 들어봤죠? 자멸. 세포가 어떻게 하다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나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죽어요. 자멸 신호를 받고도 죽기도 하고. 내가 암세포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죽어요. 그 세포가 살다가 옆에 다른 영역을 좀 침범할 수도 있잖아요. 간세포가 만일에 뭐 폐로 간다든가 그럼 바로 죽어요. 아노이키스라고 해요. 세포의 의식이 그래서 굉장히 대단해요.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의식이 있다. 난자는 정말 대단해요. Television before, you're about to see what ovulation looks like. 예. 난자가 나오는 과정이 We're inside one of the fallopian tubes, heading towards the ovary, and at the end of the tube, there it is. That huge white moon is her ovary. Inside it is an egg about to be released. Suddenly, the surface of the ovary breaks, revealing a red wound. 예, It looks enormous, but it's actually only a couple of millimeters across. The end of the fallopian tube rubs against it in time with the woman's pulse. 얘가 큰 거죠. Then, at the bottom of the wound, a tiny hole appears, and hidden within is the egg. A strand of sticky, almost see-through cells is pulled away by the rubbing fallopian tubes. They're nurse cells, up to 5 million of them, ready to feed and nurture the egg. The egg itself is deep within them. This is ovulation. It will happen just 400 times in a woman's life. It is the beginning of the possibility of new life. As the egg is pulled from the ovary into the fallopian tube, the race to pregnancy has begun. Inside the folds of the fallopian tube, the egg and its sticky entourage are squeezed along. But time is already running out. The egg has perhaps just 24 hours to be fertilized. After that, it'll die. And to be fertilized, it needs to meet a vital ingredient: sperm. 난자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500만 세포를 거느리고 나와요. 이게 무슨 그 세포의 의식이 참 대단하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주인으로서 뭘 거느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난자가 나오기 전에 500만 개의 영양 창고, 에너지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500만 개. 정자는 그런 생각할 줄도 모르고 뭐 그런 거 몰라요. 남자는 뭐 그냥 식구들이 먹고 사는지 마는지 그 별로 신경 안 써요. 삶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돌진하죠. 난자는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고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500만 개의 널스 세포다. 이제 500만 개의 널스 세포, 난구 세포가 결국 영양 창고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토콘드리아가 20만 개예요. 2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를 준비해서 나와요.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럼 20만 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보통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필요한 핵산을 거기서 다 만들어요. 핵산이 결국 DNA, RNA의 재료거든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을 유지시키는 모든 생명 물질의 재료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생명 물질을 미토콘드리아가 다 만들고 거기다가 에너지까지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게 보통 세포에서는
수백 개에서 1,000개, 1,000여 개 정도 있어요. 1,000개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얘는 20만 개를 만들어요. 왜 20만 개를 만드느냐? 20만 나누기 1,000 하면은 얼마죠? 20만 나누기 1,000 하면은 200이죠, 200. 음, 여러분 제가 수학을 잘못해서 산수도 잘못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 200개의 세포에게 필요한 미토콘드리아를 미리 만들어 갖고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200개 세포가 될 때까지는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세포가 200개 가까이 될 때까지는 어, 영양분도 내가 200개가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영양분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500만 개의 난구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자와 마찬가지로 난자는 미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어떻게 알고 있냐? 누가 시켰냐? 그 에너지와 그 재료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주변에 한 200개 정도의 정자가 와요. 그 중에서도 이 주변이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얘는 0.005mm예요. 0.005mm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오냐면은 첫 번째로 영상 보셨겠지만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얘는 혼자 난자를 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 60km 아니에요? 그 60km를 그 60km 되는 거리를 수많은 계곡과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주소가 없어요. 정자한테 주소가 없어요. 전화기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가야 돼. 어딘가로 가야 돼. 그것도 24시간 내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난자가 정자한테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정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남자는 여자를 꼬실 수가 없어. 여자가 이렇게 신호를 주지 않으면 남자는 절대 못 꼬셔. 막 이런 농담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서 여기까지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물론 이제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모든 세포들은 서로가 무선 신호를 주고받아요. 무선 신호를. 그러니까 18cm 바깥에서 난자가 신호를 주지 않으면은 갈 수도 없고 난자 근처에 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무슨 신호가 뭐냐? 그 무슨 신호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자로 가야 돼요. 소립자로 가야 돼요. 원자. 칼슘이라는 원자로 가야 됩니다. 칼슘. 주로 우리 몸에서 무선 신호를 일으키는 게 칼슘이에요. 칼슘. 칼슘 신호. 그래서 처음에 정자가 딱 이제 들어오면은 난자가 신호를 보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정자 속에 칼슘을 잔뜩 집어넣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도 칼슘을 갖고 있고 정자도 칼슘을 갖고 있고 이래서 신호가 서로 이제 소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칼슘 신호를 따라서 얘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난자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딱 들어갈 때 칼슘들이 쫙 뿌려져 가지고 세포막을 형성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어떤 공격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죽거든요. 세포막 바깥을 이렇게 형성해 갖고 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세포가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알고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자면은 세포는 의식이 있다.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발생을 공부하면서 계속 세포가 정말로 대단한 의식을 있구나. 그것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세포가 어떤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고 세포는 또 그 신호를 그 물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유선 신호예요. 유선 신호. 주로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유선 신호 외에도 무선 신호가 있어요. 이 세포가 각 세포가 우리 몸에서 무슨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잘 몰라요. 예, 생물학과 물리학이 이렇게 합쳐져야 그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나면 우리 몸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무선 신호, 유선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런 세포들의 관계를 어, 사람이 내 생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그 세포들의 관계를 어떤 신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그걸 배우실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맨날 놀라운 얘기야. 저 혼자 놀라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포는 의식이 있다. 하나하나가 생명체다. 사람은 세포들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세포가 어떻게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 몸 전체에 대한 공부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합니다.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미래를 알고 준비할까? 일단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각 세포들이 알고 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해요. 정자와 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 60조 개의 세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자기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상호 간에 서로 어떤 협조를 해야 되는지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와 그 지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고 지식이잖아요. 총명하잖아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그건 의심의 여지 없이 DNA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DNA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럴까? DNA를 뒤져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DNA가 뭐냐면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예요. 원자밖에 없어요. 인이 이렇게 딱 붙들고 있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DNA예요. 근데 그게 무슨 정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의식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도대체?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 그럼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막 뒤져봐야 됩니다.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럴까? 그래서 이제 어디에 저장되는 그 지식의 양은 얼마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내 몸은 여러분의 몸 전부 다 예외 없이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그 세포 하나의 크기는 0.2mm입니다. 0.2mm 무지하게 작은 세포 하나가 내 몸이 됐어요. 그 지식, 그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몸이 되어지는 과정. 내 몸이 앞으로 계속 그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0.2mm의 세포 안에 있는 DNA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세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돼야 돼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 하나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정자는 정자대로 죽을 힘을 다했고 난자는 난자대로 뭐 식량이랑 뭐 다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두 개로 나눠지네. 아니 나눠질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해? 이혼할 거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요. 만나서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네 개가 돼요. 두 개가 되려면은 그 안에 두 개가 되는 거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면 그만큼의 그 구조체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그만큼의 구조체가 다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그 숫자만큼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 자궁벽 속에 들어가 착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아니고 엄마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엄마의 에너지를 막 뺏어와요. 가서 막
스뜨려가지고 막 세포를 막 죽여가지고 막 뺏어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된다. 그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 그게 이제 건강을 생각할 때 제일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나중에 세포가 많아지면은 세포가 대략 이제 8세포기, 8개.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면서부터 뭔가 변화가 생겨요. 8개가 16개가 되고, 16개가 32개 되고, 64개, 64세포기라 그래요. 64개가 되면서부터 뭔가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64개가 128개 되고, 256개 되고, 256개 되기 전에 자궁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어요. 이 세포들은.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이 우리 60쪽의 사람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아기 때니까 아기는 22쪽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세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몸을 치료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 세포의 의식, 그 다음에 세포 간의 신호, 그 다음에 통합적인 관리,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의 공급,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없으시구나. 네, 말씀하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선생님. 아까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난자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무선 신호를 통해서 이제 정자를 불러들인다라는 그 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생님 미리 보내주신 그 영상을 보면 이 2개 정자가 들어왔을 때 나팔관이 이렇게 2개가 있을 때 난자가 있는 나팔관으로 가는 거는 이제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난자가 없잖아요. 그 신호가 이쪽에서 나오는데 얘네가 신호를 감지를 못하는 건가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예, 저는 조금 잘못된 이론 같아요. 여러분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그러면은 양쪽에 다 숨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쪽에는. 왜 그럴까요? 음, 그와 같아요. 그 난자의 신호를 받고 이제 그 영상들이 조금 오래된 영상들이에요. 하면 갈수록 뭔가 계속 새로워지는데 그리 가는 것도 일부 있다. 근데 주된 통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신호에 대한 것도 아직은 뭐 어떤 물질이다 이건 안 나와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칼슘 신호다 하는 그런 논문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기존의 지식이 완벽한 게 아니다는 가정을 늘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마지오나 올버섹스의 책을 말씀드린 이유도 뭐 사람의 생각이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야 되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해서 이게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옳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검증은 해야 되는 거니까 음, 어쨌든 난자의 신호가 아직은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확립된 정설이 없다는 것이고 그 미스테리를 밝혀낸 많은 연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무슨 신호를 하면서 산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중국 영길을 가요. 다음 주에 가서 18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중국 영길에 암치유 센터를 이제 작년부터 공부했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연다고 해서 가서 암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제가 아마 연길해서 열 거거든요. 연길해서 이걸 열 건데 조금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녹화를 빠뜨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시작하기 전에 녹화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